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시장 상황에 맞는 종목 함께 짚어보고요. 종목 상담까지 함께 이어갑니다. 종목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하나의 번호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입니다. 보내주실 때는 종목명, 매수 가격, 매수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열립니다. 상단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언제 어디서나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잠시 짚어봅니다. 자, 지금 2023.67 또 하락 반전을 했습니다. 상승 반전에서 하락 반전했고요. 지금 보합권에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움직입니다. 2023포인트대까지 다시 내려왔는데 하루간의 흐름 좀 정리해 보도록 하죠. 2031이 오늘 장중 고점입니다. 저점 2012, 2000선은 오늘도 2010선은 계속해서 지키네요. 올라왔고요. 현재 2020선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 보시면 기관이 사고요. 외국인, 개인이 함께 팝니다.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장은 이렇다 할 상승이 나오진 않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는 금융투자 쪽에서 팔고 투신 연기금은 사줍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 시장입니다. 625.73 낙폭이 더 커졌네요. 620선 중반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624부터 634까지 올라갔던 시장이 다시 장 초반에 저점 부근까지 하회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수급 별로 안 좋습니다. 개인만 삽니다. 기관, 외국인 양매도 나오고 있고요. 기관 가운데서 투신만이 50억 원 정도 소량 지금 매수해주는 정도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에 오늘 급등까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 주고 있는 상황인데 파월 의장의 코멘트 자체가 금리는 인하했지만 향후에 경기 전망을 더 보겠다. 한마디로 미국 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다. 미국 경기가 지금 지표상으로는 괜찮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달러는 약해질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원화 대비해서는 3원 60전 정도가 올라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감 전략 바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멜리츠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시장 상황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오늘 우리나라 증시는 코스피의 경우에는 장 초반 2010선을 붕괴하면서 어떻게 보면 저점을 계속 낮출 거라는 좀 시장 기대가 있었는데 다시 한번 오후가 접어들면서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로 현재 지금 혼조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지만 그래도 다행히 2030선은 돌파를 하면서 어느 정도 양봉으로 끝날 가능성도 큰 상황입니다. 하지만 코스닥 시장의 경우에는 제약바이오를 비롯한 여러 여타 종목들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하락을 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상황이고 역시 개인만 매수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수급적으로 봤을 때는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도 좀 경기 확인 전까지는 아직까지는 반등하기에는 좀 어려운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러한 그 발단들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에 대한 금리 인하가 시장 기대치를 하회함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투매로 이어진 것 같습니다. 기존 50bp를 기대했던 시장은 파월 의장에 의해서 25bp 정도로 인하를 했는데 일단 모든 그 시장에 대한 기대보다는 어느 정도 미국의 자연금리 수준에 맞는 그런 그 선제적 금리 인하이기 때문에 25bp 정도라면은 보수적 인하로 봐야 되는 것이 현재까지는 바람직한 상황이고요. 따라서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대한 하락폭 영향은 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다음 번에 열릴 FOMC 회의에서는 연내 추가 금리에 대한 언급이 한 차례 더 나타나게 되면은 이번에 그 하락했던 것들이 만회가 되면서 다시 한번 시장에 대해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시장 금리나 여파는 좀 지속될 것 같은 거는 좀 제한적이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또 중요한 그 일정이 남아 있습니다. 내일 이제 화이트 리스트와 관련된 결정일이 남아 있는데 오늘 그 긴급하게 이제 강경한 외교부 장관이 일본과 회담을 했지만 역시 성과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일본 화이트 리스트는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가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정부 차원에서 이제 미 대책안에 대해서 미 제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일 정도에 만약 결정이 된다면 시장에 한 차례 정도 충격이 있을 것 같으나 현재까지는 어느 정도 선반영되었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장에 또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그러한 그 수출 규제로 인해서 빠진다고 하면은 코스피 대형주를 좀 분할 매수하는 전략이 유효한 상황입니다. 일단 1900선까지 열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한 10번 정도 분할 매수한다는 전략으로 해서 과대 납폭된 좀 중대형주들을 위주로 해서 포트폴리오를 지금은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시장에선 저희가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종목은 어떤 종목이 있을까요?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이제 다소 이제 대형주이긴 하지만 계속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하락분에나 상승분에 대해서는 좀 견조하게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과대납폭장에서는 어느 정도 패시브 전략으로 좀 유효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굉장히 계속적으로 영업이익이 감익할 것이라고 예상되고 있는 시장 기대치를 좀 이런 그 시장 기대치를 기조효과로 작용해서 3분기 실적이 다소 좋게 나온다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는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3분기에는 역시 그 반도체 D램에 대한 감익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디스플레이와 그리고 IM 사업부의 증익이 이를 상쇄하게 되면서 재차 한 6.6조 원 정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D램은 계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아직까지도 거의 뭐 60% 정도의 훌륭한 영업이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한 이제 재고도 많이 갖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여력을 바탕으로 해서 하반기에는 MS를 점차 늘려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낸드의 경우에도 지금 현재 SK하이닉스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감산에 들어가면서 삼성전자는 낸드에 대해서는 감산에 대한 의지가 현재까지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MX 확장을 토대로 외형 성장도 가능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투자 포인트로 잡으시고 접근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56,000원, 손절가는 42,0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총 1위 주죠. 삼성전자에 대한 전략들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메르시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시간 일정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종목 이야기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분들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럭스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신일섭 소장부터 바로 종목 출발할까요? 네. 자, 오늘도 코스닥이 지금 1% 가까이 또 빠지는데 갑자기 급락 들어갔습니다.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게 요즘에는 진짜로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아예 안 되는 것으로 가시는 게 지금 가장 좋고요. 왜냐면 시초가에 빨간색 보고 잡으시면은 바로 손실 나고 시작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거를 일부러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거 손절가로 잡아놓은 거는 반드시 지키셔야 된다는 거 특별히 좀 더 지금 시장이라 말씀드리고요. 지금 거래소 코스닥 제가 보기에는 되게 위험한 구간이 깨져서 거래소가 2008년도에 서브프라임 그 위기 때도 120개 선은 깨지지 않았거든요. 지금 8월 1일 날 오늘 시작했는데 120개 선 밑에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처음이거든요. 5년짜리 선이 밑에서 시작한다는 거는 제 생각에는 너무 지금 위험한 구간이라 그건 반드시 지금 이 종목이 아무리 개인기가 뛰어나고 스토리가 좋고 이래도 그 시장 자체가 그런 식으로 무너져 버리면 대세가 무너져버리면 버틸 수 있는 종목이 한 개도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명심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첫 번째 종목은 테림포장입니다. 이것도 사실 지금 원래는 장이 좋았다면은 여기서 무너지진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지금 종목이 올라가는 게 없는데 남영비비안이라는 종목이 지금 굉장한 시세를 냈었잖아요. 근데 지금 오늘 완전히 무너졌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지금 엄청나네. 지금 아까 상한가를 갖다가
29.99로 갔다가 지금 마이너스 10%까지 갔어요. 지금 변동폭이 30%인데 그 상한가에 잡았으면 마이너스 30%예요. 근데 지금 이게 마이너스 30%가 아니죠. 지금 마이너스 40%예요. 지금 이게 엄청 위험한 거거든요. 근데 요즘에 이런 게 많아요. 왜냐면 뭐냐면 너무 종목이 없다 보니까 올라가는 거를 가지고 굉장히 그 뉴스 같은데 뉴스가 진짜 뉴스가 아니라요. 뉴스를 사서 광고를 하는 거에 되게 많이 걸려 있어요. 남영비비안으로 무슨 계좌를 천지개벽하게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단어를 쓰면서 근데 이 정도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플레이위드라는 종목이 그 전에 갔었잖아요. 근데 잘 보시면은 거의 유사하거든요. 거의 유사한 게 아니라 똑같더라고요. 잠깐 보여드릴게요. 왜냐면 테린 포장이 매각설에 휩싸여서 그 얘기를 드리려다가 요 얘기까지 하는 건데 플레이위드가 밑에서 5번 상한가를 갔고요. 상한가를 5번 갔어요. 150%를 간 다음에 시장에서 너무 뜨겁다고 해서 거래 정지 1위를 주어줬어요. 1위를 주어주고 그 다음에 또 상한가를 갔거든요. 그리고 그 다다음 날 상한가에 갔다가 16%를 밀리면서 고점 찍고 내려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예전에 더 먼저 갔던 셈코는 지금 어디 와 있나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로 작전을 많이 해요. 요즘에 그래서 셈코는 결국 고점에 잡은 개인 투자자들은 어떻게 됐냐면 지금 제자리로 왔어요. 오늘 거의 하한가거든요. 플레이위드는 지금 일단 고점을 찍고 내려오고 있다. 근데 남영비비안은 지금 똑같아요. 밑에 보세요. 남영비비안이 5번 상한가 갔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거래정지 1일이 갔고요. 그 다음날 상한가 갔고요. 아까 똑같죠? 플레이위드가 그 다다음날 16% 찍고 고점이었죠. 똑같아요. 그 다다음날 이제 여기가 한계인 거예요. 남영비비안도 지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올라온 뒤에 개미들이 이제 개인 투자들이 미끼를 물만한 거를 던져주면서 유혹을 하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는 거를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테린 포장은 뭐 그렇게 휩싸여서 급등은 안 했습니다. 근데 같은 공통점이 뭐냐면 매각 이슈가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일단 두 회사 다 뭐 여기 조회 공시 요구라고 해서 거래소에서 이런 소문이 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회사는 어떤 의견을 갖고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러면 답변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답변은 거의 그냥 똑같아요. 대부분 이렇게 나와요, 사실.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결정되거나 확정된 사안이 없습니다. 뭐 대부분 이렇게 나오거든요, 사실. 근데 주가는 그런 그 회사의 답변에도 불구하고 그런 이슈에 의해서 움직여요. 이 테린 포장이 그때 이슈가 나왔을 때 언제 나왔냐면 제공시 예정일은 지금 9월 6일로 되어 있고요. 9월 6일 다시 답변되는 거고 이때 나온 거는 2월 8일 날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6월 7일 날 답변을 했네요. 근데 구체적인 사항이 없고 3개월 이내에 뭐 특별한 사항이 있으면 재공시 하겠다. 그러니까 테린 포장이 뭐 얘기는 이렇게 했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뭐 업계에서는 거론이 되고 있어요. 구체적으로 업계 1위인 한솔재지가 지금 등장했거든요. 한솔재지의 이상훈 대표가 직접 테린 포장과 전주 페이퍼를 인수를 추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무리하게 뭐 증자까지 해서 뭐 사진 않겠다. 그리고 시장에서 테린 포장이 테린 포장이 한 1조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고 했는데 뭐 그 정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적정 가격이 아니다고 했고 두 회사를 동시에 인수는 안 하겠다. 그러니까 확실하진 않은데 그쵸? 한솔재지도 확실히 테린 포장을 하겠다 이 말은 안 했는데 인수 후보다까지는 했고 테린 포장 입장에서는 우리는 아직 확정된 사항이 없다 여기까지 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계속 이제 테린 포장이 언젠가는 뭐 인수가 될 거고 왜냐면 지금 제지 업종이 전반적으로 지금 어떤 성장성이나 이런 걸 탄 건 사실인데 정리가 덜 됐거든요. 정리가 합종연행이라던가 이런 게 덜 됐기 때문에 1위 회사가 몸집을 더 키우려고 하는데 테린 포장이 지금 아마 걸린 것 같아요. 근데 이 남영비비안도 사실 매각 이슈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매집이 굉장히 잘 됐던 것 같아요. 이번에 세력이 매집이 엄청 잘 됐기 때문에 5번 연속 상한가를 가는데 중간에 점 상한가가 2번이 껴 있었거든요. 그거는 매집이 너무 잘 돼 있기 때문에 중간에 어떤 거칠 것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어떤 세력 입장에서는 저 정도 수익이 이게 600%가 나왔어요. 지금 600% 수익이 넘었기 때문에 그 정도에서는 아마 개인 투자들에게 넘기고 나와도 뭐 하한가를 몇 번을 맞더라도 그 전에 다 물량을 처분할 수 있을 만큼 올렸다고 지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세력 입장에서. 근데 이제 이 남영비안 사실 테린 포장처럼 그렇게 뚜렷하게도 안 나왔어요. 사실은. 그냥 뭐 최대 주주에게 문의했으나 뭐 그 결과가 없다. 조회 공시를 해보면은 남영비안도 그렇게 나와요. 그래서 그 남영비비안도 그 조회 공시 요구를 했는데 똑같이 나왔어요. 뭐 풍문에 대해서 답변을 했는데 결정된 사항이 없대요. 그래서 재공시를 하는데 재공시 기일은 8월 22일이에요. 근데 어쨌든 더 구체성이 없었다는 거. 그리고 너무 세력이 많이 태워서 높이 갔다가 와서 후유증이 큰 거고
스테린 포장 같은 경우는 그거에 비해 되게 지금 약간 조용한 상황이라 조금 그것보다는 안정적으로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 손절가는 6,000원으로 잡아서 만약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되면 또 코스닥이 지금 또 1%가 넘어갔거든요. 지금 급격하게 하락을 많이 해요, 후장에. 그래서 시초가에 잡으면 손실을 보고 시작하는 확률이 너무나 높아서 그것이 좀 두려워서 손절가 짧게 잡았기 때문에 손절가 이탈하면 바로 그냥 미련 없이 일단은 스토리와 상관없이 버려주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10,000원으로 잡았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일진다이아입니다. 이 지금 요즘에 애국 테마주라고 해서 막 뜨는데 그것도 사실 잡기가 힘든 게 보시면은 어느 날 갑자기 뭐 편의점에서 일본 과자가 매대에서 없어지고 한국 과자가 뜬다고 해서 크라운 혜태 뭐 제가 뭐 홀딩스 이런 것들이 간다고 해서 시초가 갔는데 갑자기 또 오후장 되면 10%가 빠져 있고 막 이래요. 그리고 그 다음 날은 또 이제 볼펜주가 가고 그런 것들이 너무 시시각각 변하기 때문에 그 세력으로서 참여를 하거나 세력의 지인으로서 같이 초기에 참여를 안 하면 그걸 따라가면 시초가에 바로 물리는 상황이라 굉장히 위험하거든요. 그래서 애국 테마는 사실 연관성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섬유복 주 중에 소국 관련주는 실제적으로 뭐 유니클로의 에어리즘이 덜 팔려서 쌍방울 BIC의 기능성 속옷이 실제로 매출이 늘었대요. 근데 그런 부분은 좀 연관성이 있는데 예를 들어 맥주나 볼펜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 지금 모나미도 좀 오르긴 하는데 중간중간에 개인들을 많이 달고 가잖아요. 그런 이유가 모나미 153 볼펜은 뭐 300원 뭐 이건데 그거에 뭐 얘기가 나온 거는 지금 제트스트림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일본의 제트스트림 볼펜은 제일 싼 게 제가 알기로 2,000원 이상이거든요. 그래서 2,000원짜리 볼펜을 사는 사람과 300원짜리 볼펜을 사는 사람의 계층이 중복이 될까 하는 의문이 있고 맥주도 그래요. 맥주도 예를 들어 카사이트를 뭐 프로모션을 강력하게 걸고 있는 건 사실이고 GS25에서 뭐 언제 시작을 했는데 5캔에 10,000원 하는 그런 행사에서 아사히를 뺐거든요. 그래서 아사히가 비중이 떨어지고 칭따오가 올라온 건데 근데 예를 들어 아사히 기린을 안 먹는다고 하더라도 이 문제는 세계 맥주가 너무 다양해요. 선택의 여지가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에어리즘을 안 입어서 쌍방울 BIC의 기능성 속옷을 입는 거랑 맥주를 아사히를 안 먹어서 카스로 간다의 논리는 좀 약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약하기 때문에 저는 차라리 그 전에 수소차 관련주가 오히려 지금 시장 때문에 묶여있지 이게 더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거 연관성이나 이런 게 더 강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애국 테마들을 막 무작정 따라가기보다는 위험성을 그렇게 두기보다는 수소 테마가 쉬고 있는 거를 하는 게 그나마 낫지 않나 그런 생각에 이걸 갖고 왔고 일진다이아가 풍국주정의 어떤 후속타거든요. 이번에 세 번째 상승인데 일진다이아가 이번에는 제일 강했어요. 물론 시장 때문인지 테마가 이제 세 번째 사이클에 들어가서 약한 건지 어쨌든 좀 많이 눌리긴 했는데 일진다이아가 풍국주정은 이제 수소를 만드는 거고 일진다이아 같은 경우에는 현대자동차에 수소 탱크를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 개념은 다른데 일진다이아가 현대차랑 직접적인 그 커넥션이 연결고리가 있기 때문에 일진다이아가 옛날에 공업용 다이아몬드 만들고 뭐 기계업종 이쪽으로 분류가 됐을 때보다는 좀 더 수소차 업종으로 분류가 된 거는 시장에 없지만 좀 더 연관성이 굉장히 강력하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미세먼지 대책의 일환으로 그 사업용 차량과 건설 기계를 그 수소차, 전기동력 기계를 전면 교체하는 이걸로 인해서 미세먼지 관련주에도 약간 엮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요렇게 그러니까 같은 테마임에도 불구하고 좀 연결고리가 강한 것들 있죠. 단순히 그냥 애국심이라고 뭐 이걸 안 사서 이걸로 가겠다. 그러니까 어떤 추측성 말고 실제적으로 매출이 나고 이런 테마를 건드리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이 되고요. 손절가 26,000원, 목표가 35,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FNF입니다. 요즘에 속옷 관련주가 사실 어떻게 보면 섬유유복 관련주 중에 좀 마이너였잖아요. 왜냐면 그 주로 메이저는 겉옷 관련주였어요. 맞죠? 영업무용, 뭐 한세실업, 뭐 FNF 그리고 뭐 LF 이런 것들이 다 뭐 겉옷 위주인데 요즘에 애국 테마 때문에 속옷 관련주가 갑자기 떠오르긴 했어요. 사실 남영비비안, 뭐 그 신성통상 그리고 TBH 글로벌이 베이직하우스를 운영하기 때문에 그게 속옷 관련주로 엮였거든요. 그 쌍방울 BIC 뭐 이런 것들이 다 속옷 관련주는 사실 왜 전면에 못 나섰냐면 얘네가 영업이익률이 다 1%대 지금 재무제표를 뜯어보시면 100원 매출을 내면 1원밖에 남지가 않는 장사를 하고 있고 그동안 사실 좀 뭐 복지부동의 자세로 임한 것도 좀 사실인 것 같아요. 왜냐면 그냥 사 입으니까 공장에서 대량으로 뽑아내가지고 속옷 하면은 속옷 별로 신경 안 쓰니까 근데 젊은 사람들이 이제 트렌드가 바뀌었거든요. 속옷도 이쁜 거 남성들도 예전처럼 그냥 단순한 거 아니고 되게 기능성 속옷 그리고 이쁜 디자인을 찾아요. 드로우즈 이런 걸 그러다 보니 쌍방울 BIC가 너무 그냥
맨날 대량 생산에 젖어서 그랬던 거 있는데 유니클로 H&M 자라가 막 들어오면서 그 기능성 있고 가성비 좋은 속옷들을 많이 내놓으니까 얘네도 연구를 많이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번 이슈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은 실적 호전주로 변신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제공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FNF나 이런 것들이 아직도 메이저예요. 섬유우복주에서는 이끌고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면세점 업계가 회복이 된다. 신라 호텔도 호텔 신라도 지금 사실 지금 좋은 기회거든요. 지금 사실 시장만 아니면 반등을 했어야 지금 정상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두산이 지금 면세점 사업을 하려고 하다가 지금 열심히 했는데 송중기 씨로 했는데 지금 잘 안 됐어요. 사실 동대문 잘 안 되거든요. 그리고 한화는 기세 좋게 따냈는데 지금 접었어요. 여의도를 안 가요. 명동, 소공동을 가지 중국인들이 여의도까지는 지리적이 있으면 안 되고 갤러리 하면서 문을 닫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나가 떨어져 버리는 지금 상황이라 호텔 신라라던가 롯데는 사실 수성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좀 반등을 해야 되는데 시장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FNF도 왜 그 얘기를 했냐면 면세점 비중이 매출 비중이 54%를 차지하고 있어요, FNF가. 그래서 면세점이 살아나야 FNF가 잘 되거든요. 근데 시장 때문에 그런 거지 호텔 신라나 이런 면세점이 이제 살아난다. 다 정리가 돼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디스커버리, 롱패딩 부진 타격은 어느 정도 이제 해소가 되고 있는 것 같고 면세점이 회복되면서 FNF도 다시 한번 이제 7만 원대에서 반등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손절가 7만 원, 목표가 10만 원입니다. 네 번째 종목은 풍국주정입니다. 아까 수소차 얘기하면서 나왔는데 이 두 개가 2대 장이거든요. 풍국주정하고 지금 그 일진다이아가 두 개가 가장 강력해요. 물론 이게 시장 때문에 눌리긴 했고 사이클이 지금 세 번째 돌다 보니까 첫 번째, 두 번째보다 얼마나 파워를 나타낼 수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시장이 좀 아쉬운데 어쨌든 간에 풍국주정을 계속 주목을 해야 된다. 수소차 얘기가 계속해서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지금 수년간 나올 거예요. 수년간. 지금 계속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게 SDG의 지분을 갖고 있어서 지금 풍국주정이 이게 처음부터 그것 때문에 엮인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자회사를 잘 봐야 된다를 여기서도 느낄 수가 있는 게 자회사에 그런 내용이 있어서 터진 것들이 많이 있어요. 국일제지도 국일그래핀이라는 자회사가 있어가지고 제지업종인데 그래핀주로 해서 지금 국일제지가 저렇게 날아간 거거든요. 지금 여기 SDG랑 선도산업이라는 회사를 56%, 50% 관계사로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풍국주정이 원래 주정 소주의 원료를 만드는 회사라 크게 성장성은 없는데 여기 SDG에서 나온 거예요. SDG에서 그 생산하는 수소를 대한유화공업과 태광산업에 수소 원료가스 공급하고 수소 생산 요걸로 엮여가지고 수소 관련주로 1등으로 수소차가 있으려면 일단 수소가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일진다이아가 수소 탱크를 만들어서 거기 연료를 넣어서 차가 굴러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이제 2대 장이기 때문에 잘 봐야 되고 아직 시세가 살아 있습니다. 시장이 돌아선다고 하면 수소차 테마가 애국 테마는 시장이 안 좋을 때 지금 움직일 것 같고요, 제 생각에. 그리고 시장이 조금 정상적으로 가면 이제 이런 정상적인 연관 강한 테마가 더 강하게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여요. 손절가 19,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25,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유니크입니다. 자, 유니크는 좀 약해요. 세 번째요. 보셔도 아시겠죠? 일진다이아와 풍국주정은 21선은 터치조차 안 했는데 유니크는 21선을 깼어요. 요걸로 보는 거예요. 어떤 누가 1등 주고 누가 2등 주고 누가 3등 준가를 누가 조정 때 더 많이 깨졌는가. 유니크는 더 많이 깨졌어요. 그래서 3등 주인데 얘도 원래 그 처음에 두 번째 갈 때는 되게 제일 강했어요. 일진다이아보다 얘가 두 번째 사이클 때는 강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세 번째 사이클에서는 일진다이아가 치고 나온 거라. 근데 유니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의 수소 제어 밸브를 공급한다. 그러니까 사실 다 핵심이에요. 풍국주정에 수소가 있어야 되고 일진다이아에 수소 탱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수소 제어 밸브는 수소를 얼만큼 싸주느냐를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필요해요. 다 현대자동차의 그 수소차에 들어가는 어떤 부품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유니크도 지금 현대자동차가 공동 개발해서 독점 납품을 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차량 내 전기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수소 공급량을 제어해야 되는데 이 장치가 독점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제가 설명드린 게 수소차는 빠져서 안 되는 거고 어떤 애국 테마와 틀려요. 현대자동차가 뭐 선택의 여지가 5개가 있는데 일본 거를 쓰다가 요 한국 거를 써야 되는데 한국 거 말고도 유럽, 미국 게 있더라. 이러면 한국 게 확 못 가는데 지금 이거는 일본 걸 쓰는 것도 아니고 그냥 현대자동차 수소차에 들어가는 거를 일진다이아 유니크가 그냥 혼자 독점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선택의 여지에 따라 분산될 그런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보시면 되거든요. 그냥 간결해요. 테마가 간결해요. 그냥 명확하고. 그래서 이런 거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나 싶어요. 물론 급등락을 많이 먹을 게 많아서 지금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라던가 모나미라던가 이런 걸로
한번 시세를 추종해서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뭐 하셔도 돼요. 이 실력이 있으신 분은 하셔도 되는데 제가 보기에 개인 투자자들을 유혹해서 고점에서 터는 장면들이 남영 비비안을 시작으로 지금 너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주의를 하라는 부분에서 시간을 이런 것들 좀 더 주거든요. 수소차나 이런 것들은 달아날 시간을 더 많이 줘요. 근데 저런 것들은 한번 물려버리면은 팔 시간이 없어요. 너무 빨리 떨어지기 때문에. 차라리 그런 것들은 좀 멀리 해보는 게 어떤가 재미로 보시고 유니크는 손절가 6,000원, 목표가 10,000원입니다. 유니크까지 5종목이었습니다. 아무래도 오늘은 그 시장의 주도를 하고 있는 섹터보다는 잠깐 소외받아 있는 섹터들을 말씀을 해주시면서 눈을 돌려서 공략을 해보자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가람 전문위원 만나봅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첫 번째 종목은 GN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요. 일단은 DL 엔진 발전 사업, 기상발전기를 주력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신성장 돌령으로는 바이오가스하고 신재생에너지 사업도 현재 영위하고 있는데 1분기 매출액이 348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증가했는데 이것은 데이터 센터용 IDC 기상 발전기 매출이 118% 급증하면서 외형 성장을 주도했기 때문에도 좀 분석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들어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 네이버 등과 같이 이제 국내외 기업들이 우리나라의 IDC에 대한 증설 확대를 하고 있는데 이 확대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GNC 에너지가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GNC 에너지가 국내 IDC용 기상 발전기 시장에서 점유율이 70에서 80%대의 시장 점유율을 현재 확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으로 좀 전망이 되고 있고요. 또 주력 사업인 기상 상용 발전기 부분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하고 빅데이터, 네트워크 가상화 등과 같이 이런 부분이 대세로 좀 자리를 잡으면서 발전기 수요도 동반하면서 증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에서 고성장이 좀 기대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5G 상용화로 급증하고 있는 이 데이터 트래픽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들의 이 IDC 증설이 필수적인데 이러한 IDC에 대한 증설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에 따른 실적 개선에 대해서 긍정적인 영향이 좀 예상이 되고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회사인 지앤원 에너지하고 한빛 에너지가 또 실적 개선에도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 또 올해에 자회사인 지앤원 에너지가 코스닥 상장에 예정이 되어 있어서 이런 자회사 상장 이슈까지 받게 된다면은 앞으로 더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제 장마가 끝나고 되면서 무더위가 찾아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력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러다 보면 기상발전기에 대한 필요성이 많이 증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또 그에 따른 수혜주로도 말씀드릴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5,500원, 손절가는 4,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쇼박스입니다. 쇼박스인데 쇼박스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습니다. 일단 오늘 굉장히 좀 급등세까지도 나타난 종목이 되겠는데 일단은 오리온 홀딩스 그룹의 계열사로서 현재 영화 제작과 투자 및 배급을 하고 있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현재 많이 아시겠지만 이제는 그 반일감정 수혜 기대작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게 봉오동 전투가 되겠는데 아시는 것처럼 일제 감정기를 배경으로 해서 독립군이 승리하는 장면을 스토리로 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의 관객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흥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그에 따른 기대감이 오늘도 주가에 좀 반영이 되고 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겠고 2019년도에는 총 7편의 작품이 선보일 예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18년도에는 5편 대비보다 2편이 증가했기 때문에 국내 박스오피스 내 동사의 점유율이 회복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하반기에는 설경구하고 조진웅, 허준호, 김사랑이 출연하는 퍼플트맨하고 이병헌, 이성민, 곽도원 등이 출연하는 남산의 부장들과 같이
하반기 라인업도 현재 좀 기대감이 발생될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내년 2020년도부터는 새로운 성장 모멘텀이 생길 전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드라마 제작이 되겠는데 인기 웹툰 IP를 확보를 해서 현재 드라마 판권도 계약을 체결해 놓은 상태이기도 합니다. 제작을 하는 첫 번째 드라마는 JTBC에서 2020년 2월부터 방영 예정인 이태원 클라스라는 작품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웹툰이 원작이 되겠는데 평점도 9.9점이었고 페이지 뷰도 2억 9천만 뷰를 기록할 정도로 정말 최고의 인기 작품이 되겠는데 이 외에도 다음 웹툰의 대세녀의 메이크업 이야기라는 드라마도 제작의 개발 단계에 있다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웹툰과 소설처럼 흥행하는 이 IP를 활용을 해서 영상 콘텐츠 제작을 하면서 외형으로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될 수 있는 종목이 이 쇼박스가 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 위치 또한 시장보다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지속적으로 바닥권에서 탈출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큰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만 보더라도 장중에 16%의 상승세를 보여준 다음에 지금 현재 약간 눌리는 과정에 있어서 5%대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상승 과정에서 증권사에서도 코멘트를 내놓은 모습이 있는데 결론적으로 하반기에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라는 멘트까지도 달았다라는 점에서 기관 쪽에서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종목이 될 수 있겠고 오늘 4,000원에 그동안 저항받고 있었던 거의 한 1년 가까이 4,000원의 저항대에서 매물이 나오고 있었는데 오늘 4,000원을 돌파를 해냈고 현재 4,000원 부근에서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이 봉오동 전투가 8월 7일날 개봉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추가 상승이 가능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기존의 목표치와 손절가를 모두 상향 조정을 해서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4,000원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역시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인데 해마로 푸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모두 아시는 것처럼 이제 외식 프랜차이즈인 맘스터치하고 화덕피자와 치아바타를 하는 분바타를 보유를 하고 있는데 가공식품과 식자재 유통 사업도 현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대표적인 상품으로는 맘스터치의 싸이버거가 있고요. 이거를 시작으로 해서 가성비가 좋은 수제버거 컨셉으로서 대중들한테 굉장히 큰 호응을 얻으면서 인지도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현재 가맹점 수도 1,190여 개에 다르고 그래서 국내 버거 브랜드 중에서도 가맹점 수로만 봤을 때 그 규모가 현재 2위권에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4월 달부터는 이미 배달앱 요기요하고 업무 협약도 맺으면서 전국의 400여 매장에서 배달 주문이 시작을 해서 현재 확대를 하고 있는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이 가맹점들에서의 일어나는 수익 또한 좋아질 것으로 나타나고 있고 버거 대비해서 단가가 높은 치킨류 배달이 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배달앱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금액이 다 배달되는 게 아니라 최소 주문 가능 금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넘겨야지만 배달이 되는 것인데 이에 따라서 점포당 매출 또한 극대화가 될 것으로 현재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브랜드인 분바타를 보게 되면 샌드위치하고 피자 위주의 프랜차이즈로서 이제 그 버거 대비 원가 구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맘스터치 해마로 푸드 서비스한테 수익성에 대한 개선을 좀 기대를 할 수 있는 모습도 볼 수 있겠고 현재 8개의 매장은 운영 중인데 이 분바타 또한 점포가 앞으로 크게 확장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필요도 있겠고 또 맘스터치의 대표 메뉴인 싸이버거하고 인크레더블 버거 그리고 언빌리버 버거까지 판매가 굉장히 또 증가세도 있고 HMR 시장에도 진출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실적 전망 또한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적 시즌에 맞춰서 현재 주가의 모습도 그 실적에 대한 기대가 형성이 되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부 대비 굉장히 좋은 모습을 현재 이어나가고 있는데
주가의 모습을 보더라도 오늘 지금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게 지금 코스닥이 1.2% 하락으로 확대가 되고 있는 과정 속에서도 이 해머락 푸드 서비스는 지금 양봉의 모습을 보이면서 저항대인 2,500원도 넘어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3,000원, 손절가는 2,3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S&T 모티브는 S&T 그룹 계열의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이고요. 샤시와 전장품, 에어백, 엔진 부품, 하이브리드용 를 비롯해서 각종 모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GM에서는 S&T 모티브 2019년 우수 협력 업체로 선정했을 정도로 그 공공력과 기술력을 굉장히 인정받았다라고 볼 수 있겠고, 전기차인 볼트 EV에서 그 드라이버 유닛을 공급 중에 있습니다. 2분기 실적을 보게 되면 영업이익은 227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도 상해를 나타냈다라는 점에서 또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고, 이쪽 모터 매출이 고성장이 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중국에서의 전기차 시장 또한 본격화되면은 이쪽에서 수혜도 받을 전망이 나타나고 있는데, 2020년부터 중국 전기차 시장을 본격적으로 공략을 할 계획이 또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중국 정책이 또 지원이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중국에서 판매할 수 있는 전기차에 대한 납품 물량이 자연스럽게 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쪽에 모터 매출이 19년도에는 3,527억 원으로 8.6% 증가하고 2020년도에는 4,027억 원으로 14%가 증가할 것으로 추정치가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추정치가 증가가 되고 있는 부분도 기존에 판매된 중국 전기차 판매량이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추가적인 수주나 판매 계획이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러한 추정치 또한 상향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상향 조정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하시고요. 또 이에 따라서 전기차 대표주로 현재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종목이 되겠는데, 제가 지난번에 5만 원을 뚫게 되면 한 채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저께와 오늘 5만 원 돌파를 해냈고 51,500원까지 올라갔는데 오늘 굉장히 좋은 조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래 눌림이 진행됐지만 5일선도 지켜주면서 다시 한 번 더 아래 꼬리를 달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세가 끝나지 않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목표가는 53,000원, 손절가는 42,0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컴퍼니K가 되겠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한 가지가 되겠는데,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금융을 제공하는 벤처 캐피탈 업체가 되겠습니다.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 등의 사업을 주력 사업으로 현재 영위를 하고 있는 기업이 되겠고, 정보통신기술 서비스와 바이오, 의료 쪽, 또 ICT 제도 등의 세 가지 분야에 90% 이상 집중 투자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주목을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겠는 게, 2010년도 11월 달에 100억 원 규모를 결성한 방송정보통신 전문 투자 조합을 청산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서 원금 대비 325% 수익을 냈고, 내부 수익률은 23%, 펀드 기준 수익률은 5%를 초과 달성하면서 성과 보수도 40억 원을 수령하게 됐고요. 또 최근에 투자한 브릿지바이오 테라피틱스라는 기업이 있는데, 이 기업이 글로벌 제약사인 베링거 잉리겔헬하고 1조 5천억 원 규모의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창업화까지 달성하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최대 두 자릿수의 로열티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좀 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도의 기대감도 받을 수 있겠고, 또 내년 하반기 중에 이 브릿지바이오가 기업 공개를 추진한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른 이슈도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되겠고, 그리고 이전에 그 영화인 기생충에 투자를 해서 수익률은 300%나 달성한 기업이 되겠는데, 이번에 그 반일 감정에 따라서 봉오동 전투가 흥행을 할 기대감에 최고조에 달하고 있는데, 이 봉오동 전투에도 투자를 한 회사가 이 컴퍼니K가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의 1000만 영화를 투자를 하는 게 아니냐라는 기대감까지도 현재 형성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더불어서 4분기에는 50억 원의 투자를 통해서 1,200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기 때문에 또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주가의 위치를 보더라도 지속적으로 계단 형태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굉장히 좋은 상승세가 펼쳐지면서 상한가도 한 차례 기록을 했다가 지금 눌림이 진행된 종목이 되겠는데, 오늘 거래량과 이전에 올라갔었던 저항대 매물 소화의 모습을 봤을 때 이 종목이 앞으로도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고도 보여집니다. 역시나 또 시장 대비 또 강한 종목이다라고 봤을 때 목표가는 단기적으로 13,000원, 손절가는 9,500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컴퍼니 K까지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들 이야기를 좀 해볼 텐데 자이글 지난번에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결과 어땠습니까? 자이글이 뭐 그다지 오르지 않았어요. 을 삼을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왜냐면 하락 종목 수가 훨씬 많거든요. 뭐 이거 사실 0.23 가지고 플러스라고 하기도 그런데 어쨌든 그냥 제자리 걸음인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그때 위닉스 얘기를 드렸는데, 물론 이게 위닉스처럼 되면은 좋죠. 이게 모델이죠. 근데 뭐 그렇게 되려면 굉장히 어려운 어떤 시장의 상황들을 다 헤쳐나가고 히트 뭐 킬러 아이템들을 잘 개발해야 될 거예요, 자이글 입장에서. 근데 위닉스가 지금 뭐 여름에 여름 오기 전에도 미세먼지 테마니 뭐 이런 거 엮였었잖아요, 공기청정기로. 근데 이제 위닉스도 약점이 그때 처음에 뭐였냐면 홈쇼핑, 원래 근데 다 홈쇼핑을 건드려요. 처음에 이제 중소기업으로서 어디 뭐 특별히 마케팅이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데가 없고, 가장 발빠르게 입소문 내고 팔 수 있는 데가 홈쇼핑이기 때문에 거길 뚫는데, 그래서 뭐 각종 비리도 발생하고 하잖아요, MD를 통해서. 근데 어쨌든 홈쇼핑을 많이 뚫어요. 그래서 위닉스도 처음에 이 2013년에 주가가 그 슈퍼 그 사이클이 진입이 되면서 여기서 4,000원짜리에서 28,000원까지 가거든요. 이 7배를 가요. 2013년 때. 여기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본격적으로 뽀송이라는 브랜드가 조인성 씨 모델로 해가지고 뭐 엄청난 그 광고비를 썼지만 홈쇼핑에서 이름을 알리고, 뽀송이 지금 1위거든요. 제습기 시장에서 뽀송 브랜드가 1위예요. LG 삼성이 아니고. 그리고 그 뒤로 뭐 공기청정기니 라인업을 강화하면서 이제 뭐 미세먼지 테마 뭐 이런 거 테마 얽히면 1등으로 나서기도 하고 이런 때까지 왔어요. 지금 하락을 했지만 뭐 2만 원대 부근에 있고 19,500원. 그쵸? 그때에 비하면 많이 발전을 했죠. 그게 유사해서 설명을 드린 거거든요. 자이글도 지금 처음 시작한 게 다 홈쇼핑이고, 지금 홈쇼핑이 매출 비중이 절대적이고, 자이글이 처음 시작했던 불판이 절대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주위에서 나오던 얘기가 이거 하나밖에 없다. 불판 안 팔리면 어떡하냐. 그래서 불판 이외에 막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때랑 위닉스랑 약간 유사해요. 조인성 씨 모델을 그냥 발탁해서 비싸지만 알리려고 한 것들이 여기서 김혜수 씨 모델을 발탁해서 김하준 씨 모델을 발탁해서 판관비 엄청나게 나가지만 일단은 알리기 시작하는 거, 알리려고 하는 거. 그게 거기다가 매출 뭐 다변화, 매출처 다변화, 그리고 제품 라인업 다변화 이런 거 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잘 먹히면 이제 뭐 위닉스의 이런 어떤 초기 차트의 모습과 뭐 비교할 수도 있겠죠. 다음 뭐 훗날에는. 그러면 그게 이제 잘 된다고 하면 자이글은 이제 뭐 지금 단기 추천주에서 벗어나서 뭐 중장기로도 굉장히 볼 수 있는 유망주가 되는 거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잘 보시면서 잘 살펴보시기 바라시고요. 그래서 바라고요. 신압으로 뜨거워지는 불판이라고 했는데, 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이글이 어떤 뭐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다, 뭐 이런 게 조금 보여서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괜찮습니까? 예, 오늘은 풍국주정입니다. 풍국주정. 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지금 풍국주정이 제 생각에는 계속 그 수소차가 거론이 될 건데, 풍국주정은 2등 밖으로 안 벗어날 것 같아요. 그 대장주 중에 1등 아니면 2등이에요. 계속 시세가. 그래서 풍국주정은 계속 꾸준히 봐야 되고, 지금 수소차 테마가 조금 그 잠잠해 있지만, 지금 보시다시피 애국 테마가 극성을 부리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이게 애국 테마는 제가 보기에는 시장이 안 좋아야 돼요. 그 왜 그러냐면 지금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이익으로 뜬 거잖아요. 근데 왜 주가는 빠지냐? 일본 불매운동의 반사이익보다 오히려 손실을 보는 업종이 훨씬 시가총액을 크게 차지하고 있어요. 우리나라 증시에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여행주, 항공주 이런 것들이 다 안 좋거든요. 그런 반면에 모나미, 뭐 하이트진로 홀딩스, 우선주, 뭐 그런 것들 소곡 관련주들은 시가총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렇기 때문에 장난치기도 쉽고요. 그러니까 지금 전반적으로 안 좋은 시장에서는 그런 애국 테마주들이 더 극성을 부리면서 잘 갈 거예요. 하지만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면 이런 수소차 테마주가 더 갈 수밖에 없다. 그런 구조상.
그래서 그거를 미리 보시고 흐름을 지금 파악을 해놓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풍국주정을 이번 주 단기 추천주로 하겠습니다. 네, 풍국주정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가람 위원님은 지난 시간에 S&T 모티브 말씀해 주셨는데 결과 어땠습니까? S&T 모티브는 지난 월요일 날 말씀드린 이후에 8.6%의 상승세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까지도 추가 상승이 진행되면서 8.6%의 상승을 기록해줬는데 오늘은 눌림이 고점을 찍어두고 나서 눌림이 진행 중에 있으나 아직까지도 5일선이 이탈시키지도 않고 추세적으로 상승이 아직 이어지고 있다라고 봤을 때도 꾸준하게 앞으로 추세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시장 대비 또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또 이쪽으로의 수급이 다시 한 번 더 쏠린다면은 다시 한 번 더 5만 원을 넘기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은 지속적으로 보유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단기적으로 저희가 접근을 해볼까요? 오늘 제가 컴퍼니 K를 말씀드리겠는데요. 컴퍼니 K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봉오동 전투가 8월 7일 날 개봉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쇼박스하고 함께 동반 상승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보여지는데 변동성이 쇼박스보다는 컴퍼니 K가 더 좋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닥권에서도 두둑은 열심히 올라오고 있는 과정 속에서 컴퍼니 K가 더 저가에서 올라오고 있고 꾸준하게 저가도 오늘 올리고 있다는 점에서 단기 접근 종목으로는 컴퍼니 K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컴퍼니 K 오늘 상한가 같다 눌림목이 발생했지만 여전히 매력적으로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바로 동시호가 들어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네, 코스피가 지금 아무래도 어느 정도의 하락폭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2017.50포인트에서 거래가 됩니다. 2020선 무너졌네요. 2010선은 과연 지킬 수 있을지 오늘은 그래도 지키면서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2012부터 2031까지 장 초반에 올라왔다가 2020선 지금 다시 무너져 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수급이 오늘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도 포지션을 잡고 있고요. 개인도 팝니다. 650억 원. 기관만 사주고 있는데 기관의 매수 물량도 지금 635억 원까지 줄어든 상황입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주로 프로그램 매도가 출회가 되고 투신과 연기금은 계속해서 순매수를 해줍니다. 연기금이 387억 원 정도 매수를 하면서 시장 받쳐주고 있는데 지금 장 후반에 3시 이후에 다시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는 빠지고 SK하이닉스는 올라가는데 삼성전자의 낙폭은 오히려 줄어들었고요. SK하이닉스의 상승폭은 또 줄어들었습니다. 현대차 보합권까지 그래도 움직이고 있고 LG화학이 1.33% 빠지면서 시총 1위부터 5위들 전체적으로 하이닉스 제외하면 약세입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도 살펴봅니다. 현대모비스, 네이버, 셀트리온, 신한지주 모두 올라갑니다. 하지만 상승폭은 굉장히 미미한 수준이고요. 신한지주가 오늘 그나마 좀 잘 달려줍니다. SK텔레콤 여전히 1.8%의 하락이 진행 중입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훨씬 취약합니다. 코스닥 시장이 623, 620선 부근까지 다시 급하게 밀려 내려오는데 우려 낙폭이 1.13%가 진행 중입니다. 지금 동시효과에서 621까지 지금 현 시각 밀려 내려온 상황인데 흐름 보시면 630 위에서도 장중이 계속 움직였습니다. 그런데 쭉 밀려 내려왔고요. 장중에 한 번에 반등을 좀 더 주는가 했습니다. 630선 부근까지 다시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맞고 내려옵니다. 내려오면서 결국에 오늘 저점 형성을 했고요. 장중 저점 마감이 현재 예상이 됩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답답합니다. 개인만 삽니다. 1,411억 원.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많이 느네요. 1,112억 원대까지 외국인이 장 후반에 매도 물량을 급격히 쌓아놓고 있고요. 기관 231억 원 매도합니다. 기관 투신만 여전히 삽니다. 투신이 60억 원 사주고 있고요. 금융투자가 161억 원 팔고 연기금도 오늘 코스닥 시장에서는 매도를 합니다. 크진 않지만 41억 원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은행 쪽에서는 5억 원 정도 소폭 사주고 보험 쪽에서도 사줍니다. 하지만 기타 금융 팔고 있고요. 사모펀드에서 110억 원 정도의 매도가 코스닥 시장 출회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시총 상위주들 마지막으로 점검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CJ E&M, 헬릭스미스 빠집니다. 그리고 신라젠이 반등에 성공을 하는 모습입니다. 큰 폭의 반등은 아니지만 빨간불 보여주고 있고요. 메디톡스가 상승폭을 모두 다 반납했네요. 지금 0.38% 상승에 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3, 4%대까지 상승을 하고 있었는데 좀 아쉽네요. 6위부터 10위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상승이지만 상승폭 미미해졌고요. KMW 어제의 상승의 한 3분의 2 정도를 지금 돌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휴젤 3.6%, 오늘 장에서 휴젤이 가장 분계 이력입니다. SK머티리얼즈, 스튜디오 드래곤 빠지는데 스튜디오 드래곤은 6만 원, 그래도 오늘 꾸준하게 지켜줍니다. 네,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오늘 시장도 롤러코스터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지속적으로 움직였는데 결국에 장 후반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급락 마감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신 소장님? 네, 요즘 그 매일 보시면은 올라가더라도 정말 미미하게 올라가고 내려갈 때 많이 내려가잖아요. 그 이제 계속 보면 강약이잖아요. 올라갈 때는 올라가는 게 강이고 내려가는 게 약이고 계속 그런 식으로 올라가는 거고, 내려갈 때는 보면은 내려갈 때 강하고 올라갈 때 약하고, 그러니까 이게 끝이 아닌 시작일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지금 물론 코스피 지수가 2008년도 서브프라임이 터져서 그때 500 간다 이러다가도 결국에는 892.16 찍고 올랐고 거기서 120개월선이 지지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도 설마 서브프라임 그런 시절에도 안 깨졌는데, 지금 미국은 초호황이고 트럼프가 제 생각엔 재선을 위해서 거의 확인 사살을 하는 걸로 지금 금리 인하를 쓴 것 같은데, 솔직히 초호황인데 금리 인하를 쓸 이유가 전혀 보이지는 않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그동안 금리 인상을 잘하고 있다가 느닷없이 이 초호황의 금리 인하를 한다는 거는, 거기다가 트위터에 보니까 중국 너네 만약 민주당의 어떤 어리숙한 후보가 대통령이 될까봐 너네가 그러는 것 같은데, 내가 내년에 재선에 성공하면은 아예 무역 협상 없애버릴 수도 있다고 공포를 놨잖아요. 근데 그런 확신이 어디서 나오는가? 제 생각엔 재선이 거의 확실시 된다고 자기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진영이. 그래서 할 필요가 없는데 금리 인하까지 쓰면서 그렇게 했잖아요, 미국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지금 빠졌어요. 근데 어쨌든 지금 120개월선이 혹시나 서브프라임이 아닌데, 그렇게 초호황인데, 금리 인하 카드를 일부러 쓸 정도로 초호황인데 설마 깨지겠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금의 그 확률적으로 봐서는 분명히 내려갈 때 강하고 올라갈 때 약해요, 계속. 그리고 서브프라임 때도 종가로 깨지 않았던, 물론 지금 오늘 8월 1일 시작이라 8월에 종가상으로 여기에 다시 올려놓으면 이제 또 그 서브프라임 때처럼 이제 꼬리 달고 결국 결과적으로 올리는 거로 지지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지만, 지금 일단은 8월 1일 시작이 여기 밑에서 봉이 지금 시작됐다는 게 굉장히 불안하잖아요. 여기 120개에서는 보면은 작년 말에도 그렇고 항상 지지를 했잖아요. 근데 여기가 깨지고 시작했다는 건 지금 굉장히 불안하고, 이게 지금 쌍봉으로 무너지는 그림이기 때문에 코스닥도 마찬가지거든요. 지금 코스닥은 더 기댈 데가 없는 상황인데, 그래서 이게 혹시 밑으로 뚝이 깨지면서 한번 투매를 불러일으키는 큰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확률이 있기 때문에 제가 계속 그런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테마주도 또 다 무너졌거든요. 이게 애국 테마가, 그러니까 연관이 조금 강하다 약하다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사실은 이 애국 테마라는 테마주 자체가 지금 어떤 시가총액이 좀 어느 정도 등치가 있다던가, 아니면은 정말 그 어떤 실적 테마로서의 그 어떤 전이 가능성이 있다던가, 이런 게 전혀 없거든요, 제가 보기엔 이게.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남영비비아는 물론 매각 이슈가 좀 섞였다고는 하지만 지금 거의 상한가에서 지금 마이너스 20% 가까이 또 빠졌고요. 쌍방울 다 빠졌고, 모나미 다 빠졌고, BIC도 다 빠졌고, 그 크라운 혜태자가는 오고 솔직히 오르지도 않았고, 그리고 지금 애국 테마주라고 하는 거 다 나가 떨어졌고, 그 지금 바이오주는 너무나 어려운 것을 다들 아실 테고, 그래서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는 지금 진짜 안 건드리는 게 낫다, 웬만해서. 왜냐면 시초가의 빨간색을 잠깐 보고 잡잖아요. 그럼 무조건 일단 계좌는 마이너스로 시작을 하고, 그럼 이제 또 약간 악에 바친다거나 좀 아쉬워서 끝까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다가 더 얽히는 경우가 지금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해보려고 한다는 게 조금 좀 올라가는 걸 잡아보려고 어떻게 추종 매매를 해보려다가 더
더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시초가에 빨간색을 조금 보여준 다음에 후장에 확 빼는 경우가 지금 너무나 많아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일이 끝나고 일봉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항상 종가가 마이너스고 그래서 음봉이 끝에 봉이 밑으로 내려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그렇게 해봐야 결국 종가에 가면 손실이 나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권사의 뭐 수수료는 무료라 뭐 그냥 막 한다고 치지만 세금이 나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세금을 굳이 갖다 바치면서까지 손실을 볼 이유는 없기 때문에 그냥 지금 같은 경우는 일단 물러서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굳이 있어서 투매에 동참을 해야 되는지 투매에 동참을 안 해야 되는지 그거 결정하는 머리 아픈 일을 발생시키지 않고 그냥 보유를 안 하는 게 상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강력히 듭니다. 네. 이가람 위원님은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동시호가까지 오늘 좀 어지럽게 진행이 되던데요. 네, 오늘 뭐 종목들이 동시호가에 많이 움직인 종목도 있는데 그만큼 좀 시장이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에 대한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7월달 수출 결과 발표도 있었는데 마이너스 11%로 감소가 발표가 됐습니다. 물론 이 수치는 지난 6월달에 마이너스 13.7%보다는 개선이 됐다는 점이고 반도체 수출 감소도 지난달 마이너스 30%대에서 28%대로 감소폭이 좀 둔화가 된 점을 발표가 되긴 했습니다. 중국에서의 7월달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도 49.9로 집계가 됐는데 물론 전월치 49.4보다는 웃돌면서 개선된 모습은 보여줬지만 신규 수주가 늘었고 생산량 확장세로 돌아섰다라고 하지만 수출은 여전히 위축 국면에 있다라고도 보여지는 부분도 있고 물론 전달 대비 개선이 되면서 상승을 좀 기대한 부분도 있긴 했습니다. 실제로 우리 시장도 이 발표 이후에 반등세가 조금 진행되기도 했었는데 중국 정부가 부동산 규제 정책을 이어낼 것이다라고 발표를 한 부분이 있으면서 상승에 대한 제한을 중국 시장도 나타냈고 우리 시장 역시 상승에 대한 제한이 나타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저가 매수세가 유입은 되고는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주식시장을 상승시킬 정도로의 요인이 많지가 않다 보니까 상승이 나타나더라도 제한적인 모습을 지속적으로 보여주고 있고 차트를 보더라도 시장은 계속적으로 고점을 낮춰서 내려가는 하락 패턴의 과정이 지속이 되고 있다는 점이 좀 부담스럽습니다. FOMC 심한 매물이 나타나면서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도 좀 커지고 있고 내일은 이제 그 화이트리스트 제외가 되는지에 대한 얘기가 나타날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망은 지금 좋지 않다라고 언론에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하락이 끝난 거는 아니다라고도 보여져요. 물론 이게 이제 재료 소멸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다라고 하면서 반등도 가능하겠다라고 보여지지만 반등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내부적으로의 어떤 개선이 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반등 시에는 무조건 현금 확보를 좀 많이 하자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묻지마 투자보다는 시장에 대한 확인을 정확하게 하고 난 다음에 진입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주변 지인들한테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아침 9시부터 아침 10시까지 또는 아침 9시부터 9시 30분까지 이 짧은 시간 동안에 단타를 할 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 저는 아예 참여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냥 하고 있는 일에 더 집중을 하고 주식시장은 좀 나중에 확인되고 돌아서는 게 모습이 나타나게 되면은 그때 차라리 참여를 하라라고 말씀을 드릴 정도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도 발생이 되고 있긴 하지만 직장인 분들 같은 경우는 수익 내기가 굉장히 어려운 모습이다라는 점까지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지금은 차라리 개인 투자분들은 좀 쉬어가는 모습을 다 같이 보여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굉장히 보수적으로 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시장 상황 지수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0.36% 내리면서 2020선도 깨졌습니다. 2017.34포인트, 이제 2000선 딱 17.34포인트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결국에 1.16% 급락 마감입니다. 622.26포인트의 거래가 마감이 됐는데 코스닥도 600선까지 20포인트 남짓입니다.
환율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 오늘 강했습니다. 5원 40전 장 후반에 더 올라갔습니다. 1188원 50전대까지 올라오는 모습 포착이 됩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부터 출발합니다. 메디톡스고요. 매수가가 무려 70만 원입니다. 3996번님인데 비중 50%고요. 사신 지 꽤 되셨을 것 같은데 신 소장님. 네, 그냥 가져가야죠. 이거 어떻게 지금 30만 원 손실 보고 팔 수도 없고 메디톡스도 그러니까 이게 만약 애국 테마 같은 거여서 그러면은 그냥 손절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 애국 테마 이런 거 아니고 그래서 그냥 장기적으로 가야 될 것 같아요. 물론 메디톡스가 지금 여러 가지 이슈가 걸려 있잖아요. 지금 그 균주 논란이 이게 다 장사가 혼자 이제 잘 되는 그 시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제 잘 된다고 너도 나도 뛰어들어가지고 이게 나한테 내 파이가 먹히기 시작하면은 이게 민감한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메디톡스가 처음에 그 엘러간에 그 보톡스를 추격자로 입장해서 있을 때 그때 이제 신성으로서 떠오르면서 이제 막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국내에서 이제 보톡스 제치고 1위가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그걸 발판으로 막 해외 진출하고 주가가 막 엄청 수십 배가 뛰고 이럴 때 솔직히 균주 논란이고 뭐고 다 필요도 없었어요. 혼자 이제 잘 나가니까. 근데 갑자기 이제 휴젤이라는 업체가 등장을 하고 그 다음에 후속타로 이제 계속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보톡스 그 균주가 어디서 확보됐나 그거의 논란이 지금 가장 뜨거워지거든요. 어떤 회사는 그 마국간에서 진짜 모르겠는데 마국간에서 그 말 옆에 거기서 이제 발견을 했다. 그리고 어떤 회사는 직원이 이제 통조림 캔을 따다가 그 통조림 캔에서 이제 독을 발견했는데 거기 보톡스가 균주가 있었다. 근데 이제 메디톡스 입장에서는 계속 후발주자들이 그 균주를 어디서 확보를 해가지고 이제 보톡스 시장에 진출을 하니까 이게 옛날이랑 틀린 거예요. 이제 내가 먼저 미국이랑 중국에 진출을 해야 되겠는데 자꾸 중국 진출을 먼저 하니까 그럼 이제 쟤네가 균주를 어디서 확보를 했지? 그 의심도 들기도 하거니와 이제 그걸 견제를 해야죠. 그러니까 그걸 견제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견제하는 어떤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도 엄청나게 지금 소송이 많이 걸려 있어요. 지금 메디톡스가 서로 간에. 그래서 이제 그런 소송 비용에다가 이제 막 그 지체되는 임상시험 뭐 이런 결과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지체를 하고 있는 데다가 시장까지 지금 안 도와주다 보니까 물론 지금 메디톡스 휴젤 이런 거는 그나마 다행인 게 약간 그 전체적으로 의료기기 바이오로 보더라도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스 이런 류와는 약간 결이 틀려요. 그래서 결이 틀려가지고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나 메디톡스 휴젤 이런 쪽 있죠. 그러니까 보톡스 그 임플란트 이런 쪽은 약간 풍파가 덜 왔어요. 보면은 주가가 지금 주로 온 데는 그 바이오 시밀러 아니면 신약 개발하다가 임상시험 중단된 막 코오롱 티슈진 그런 류 있죠. 그런 쪽으로 여파가 제일 심해. 걔네들은 그냥 출발한 자리까지 돌아갔어요, 주가가. 근데 이제 메디톡스, 휴젤, 오스템 임플란트 이런 쪽은 그나마 덜 해요. 그래서 그냥 지금은 70만 원에 사셨으니까 이 풍파를 버티시면서 가야죠. 지금 그래서 결론은 보유고요. 메디톡스가 지금 풍파가 지나가면은 제 생각에는 같이 파이가 커지는 시기가 다시 온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 다시 이게 만약에 정말 좋다고 생각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더 사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메디톡스에 대해서는 지금 추가 매수도 가능한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요. 다음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롯데케미칼 5573번님의 문자입니다. 37만 4천 원에 비중 30%. 이가람 위원님, 롯데케미칼 어떻게 합니까? 이거 손실이 너무 큰데요. 일단 이쪽이 롯데케미칼뿐만 아니라 지금 다른 기업들이 좀 위기 탈출을 하려고 자회사 합병을 좀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롯데케미칼도 삼성 SDI가 갖고 있었던 롯데 첨단 소재 주식을 이제 또 10% 다 매입을 하면서 이제 롯데 첨단 소재 쪽에서 100% 지분 보유를 하게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달에는 롯데 첨단 소재와 합병을 또 검토한다라고 밝힌 적도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을 모두 보유 분야에 대해 확장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을 기대해 볼 수 있겠는데 이쪽 업계 쪽이 사실 좀 하반기에 대한 좀 기대감, 좀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좀 실려 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대응을 하기보다는 지속적으로 하락은 계속 진행은 될 수는 있겠는데
지금 대응하기에는 너무 좀 리스크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은 좀 손대기가 좀 어려울 것 같고, 하반기에 뭐 겨울 때쯤 되면 다시 올라올 수 있는 종목군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반기에도 놓고 겨울 정도까지 또는 내년 연초까지 기다린다고 하게 되면은 반등이 나타나긴 할 겁니다. 하지만 가격대만 놓고 봤을 때 37만 원까지 기다리기에는 좀 무리수가 너무 클 것 같고, 단기적으로는 27만 원하고 30만 원까지는 반등이 나타난다 하게 되면은 올라올 수 있는 단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37만 원까지 놓고 보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27만 원과 30만 원 부근에서는 분할로서 손절 매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종목으로 차라리 종목 교체를 하시고, 같이 투자를 하고 싶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조금 더 우호적이고 업종군 자체가 우호적인 종목으로 같이 투자도 종목 교체를 그렇게 선택을 해서 하는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롯데케미칼 좀 장기적으로 보시되 37만 원 매수가까지는 좀 힘들 수 있으니 상승 시마다 조금씩 매도해서 손실을 줄이는 전략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 바로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976번님의 파세코고요. 11,000원에 비중이 30%. 일단 손실이 한 20% 정도 지금 있는 상황이에요. 적진 않습니다. 신 소장님이 한때 파세코가 굉장히 잘 나갈 때 몇 번 이야기를 해주셔서 상담이 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그나마 지금 여름 관련 중에 가장 강해요. 위니아 딤체는 지금 밑으로 쭉 빠졌고요. 신일산업도 밑으로 쭉 빠졌어요. 이게 강약, 그러니까 왜 1등주를 해야 되는지 여기서 아실 수 있죠. 아까도 똑같았잖아요. 풍국주정하고 지금 일진다이아가 무너진 폭보다 유니크는 밑으로 많이 무너져 있잖아요. 2, 3등주는. 이것도 똑같아요. 파세코는 지금 5일선에서 지지받고 있잖아요. 이 상황에서도. 신일산업은 이게 그러니까 파세코가 만약 여기서 더 치고 갔으면 신일산업도 2,500원이라는 이 절대적인 이 저항선을 뚫었을 거예요. 근데 파세코가 여기서 조금 빠져버리니까 신일산업은 배로 빠져버려요. 그렇죠? 위니아 딤체도 대유위니아, 그러니까 딤체를 강조하기 위해서 위니아 딤체로 바꾼 것 같은데, 대유위니아에서 위니아 그 에어컨, 뭐 공기청정기 이런 거 다 나오는데 위니아 딤체가 밑에 저점까지 갔어요. 얘네도. 그리고 아까 위닉스 같은 것도 21선까지 갔죠. 여기서 제일 강한 건 파세코잖아요. 지금 5일선 위에서 버티고 있는 건 파세코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가더라도 결국 제일 먼저 가는 건 파세코예요. 지금 이 장마가 기상청이 또 예보를 안 하고 중계를 하는 바람에 지금 일요일에 장마가 끝난다고 하는데 갑자기 지금까지 장마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제 폭염이 지금 남부지방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몰려오죠. 그리고 이미 이 상황 속에서, 장마 상황 속에서 홈쇼핑에서는 매출이 벌써 일어났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다리면서 시장이 이게 반등이 일어나면 애국 테마는 죽어요. 제가 보기에 연관성이 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연관성이 강한 걸로 올라요. 직접 매출이 나오는 거, 수소차, 여름 테마 이런 거. 그리고 실제적으로도 매출액이 지금 매년 굉장히 좋게 영업이익과 함께 같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런, 그러니까 기술적 분석 좋지, 기본적 분석 좋지, 다 그 테마주 중에서 1등이지. 그리고 이제 애국 테마 같은 연관성 저런 게 시장에서 물러나게 되면 결국에는 다시 여름 테마 아직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 중에 제일 먼저 튀어나갈 수 있는 파세코. 지금 약간 손실이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테마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에 여름 오기 전에 한번 올 것 같아요. 시장에 너무 많이 빠져버리면 아예 더 이탈해 버릴 수도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여름 테마나 수소차 테마를 조금 외국 테마에 가려있는 걸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세코에 대한 종목 상담까지 이어갔는데요. 종목 상담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이가람 전문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